안녕하세요. VIT를 발표하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권민지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트랜스포머는 NLP 분야에서는 표준으로 활용이 되며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어텐션은 CNN에 결합해서 쓰거나 CNN의 구성 요소를 대체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논문은 이미지 분야에서 CNN에 대한 의존을 하지 않고 트랜스포머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패치로 잘라서 시퀀스로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분류를 수행을 하는 VIT를 제안합니다. VIT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한 후 중간 사이즈 혹은 적은 양의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레즈넷 기반의 소타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과 계산량을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셀프 어텐션과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텐션은 전체 입력 시퀀스에서 시퀀스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문장에서 특정 시퀀스가 다른 시퀀스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출력 생성 시 더 관련성 높은 단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은 입력 데이터의 각 요소가 다른 모든 요소들과의 관계를 평가해서 중요한 요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출력하는 과정입니다. 셀프 어텐션은 입력 이미지에서 생성된 쿼리 키 밸류 벡터를 통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평가를 하고 정교화된 어텐션 가중치를 적용해 각 요소의 중요성을 반영한 최종 출력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이 갖는 일반화의 오류는 불안정하다는 것과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잘 일반화한 것인지 혹은 주어진 데이터에만 잘 맞게 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따라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주어지지 않은 입력의 출력을 예측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 일반화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입니다. FCN, CNN, 트랜스포머 각각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하겠습니다. FCN은 가장 일반적인 블록의 형태로 가중치와 편향으로 각 층의 요소들이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입력의 요소가 어떤 출력 요소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CNN은 이미지의 특정 부분이 중요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작은 영역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강합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는 포지셔널 임베딩과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모든 정보를 활용합니다. 즉, 트랜스포머는 CNN에 비해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트랜스포머가 좋지만 지역적으로 얻을 정보가 많은 경우에는 CNN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VIT의 구조와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VIT의 구조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VIT는 이미지를 작은 패치들로 나누고 이 패치들을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을 해서 이미지 분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의 입력 이미지는 48 x 48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16 x 16 크기의 작은 패치들로 나누면 총 9개의 패치가 생성이 됩니다. 각각의 패치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나타내며 이 패치들이 개별적으로 임베딩되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패치의 순서와 위치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합니다. 포지션 임베딩은 각 패치가 원래 이미지 내에서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모델이 패치들 간의 순서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포지션 임베딩의 동작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왼쪽 상단 패치에는 왼쪽 모서리가, 그리고 중앙 패치에는 가운데가 활성화되어 있고, 오른쪽은 오른쪽 모서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패치에 맞는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임베딩된 9개의 패치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먼저 입력된 모든 패치를 정교화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시퀀스로 결합을 합니다. 그 다, 그 다음 셀프 어텐션 구조를 통해 패치들 간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했듯 입력 벡터를 쿼리키 밸류 값으로 나누고 이들 간의 관계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셀프 어텐션은 한 번만 수행이 되지 않고 멀티 헤드 어텐션 구조를 통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플러스 부분에서는 스키 커넥션 기법을 통해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아웃풋과 통과하지 않은 원래 값을 더해 기존의 값을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멀라이제이션을 취한 후 MLP를 통과한 값과 기존의 값을 한 번 더 더해주는 스키 커넥션을 통해 최종 아웃풋을 출력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출력은 MLP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을 VIT 모델의 수식으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수식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Z0은 입력 임베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지를 처리할 때 먼저 이미지 X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H는 이미지의 높이, W는 너비, 그리고 C는 채널 수입니다. 이 이미지를 작은 P by P 크기의 정사각형 패치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패치의 개수는 n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이미지가 여러 조각으로 쪼개져 각각의 조각이 패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각 패치를 플래튼하고 트레이너블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뒷차원의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이 변환된 벡터가 패치 임베딩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으로 패치 임베딩에 위치 임베딩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학습 가능한 클래스 임베딩도 추가되는데 이 클래스 임베딩은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2번과 3번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호를 먼저 설명하자면 Z''은 셀프 어텐션 출력을 표현하는 것이며 MSA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N은 정교화를 의미하고 여기서 Z는 MLP 출력을 의미를 합니다. 위 과정에서 만들어진 임베딩된 시퀀스는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입력이 됩니다. 그 후 마지막 층에서 클래스 임베딩에 대한 최종 아웃풋, 즉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이미지의 전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수식에서 Y는 최종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노출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MLP에 입력을 해서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분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다시 한번 VIT에서 설명을 하자면 VIT는 모델의 처음 단계에서 이미지를 작은 패치로 나누고 이 패치들의 위치 정보를 더하는 과정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구조에 대해 별다른 사전 지식 없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패치들 간의 관계나 위치 정보는 모델이 학습을 통해 직접 알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적다는 것은 VIT가 더 유연하게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옵티멀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스페이스 또한 커져버리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하게 많지 않으면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VIT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먼저 모델을 프리트레인 시키고 모델을 더 작은 데이터셋에 맞추는 트랜스퍼 러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먼저 사용된 데이터셋은 세 가지로서 이미지넷 1K, 이미지넷 21K, JFT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인합니다. 프리트레인
데이터셋은 다음 스트림 태스크의 테스트 세트와의 중복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훈련된 모델이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 평가되는데 이때 사용된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습니다. VIT는 총 3개의 볼륨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표는 각 볼륨에 대해서도 다양한 패치 크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다는 모델 베리언츠입니다. 이어서 아래는 매트릭스입니다. 평가 지표로는 퓨샷 어크러시와 파인 튜닝 어크러시를 고려를 했습니다. 퓨샷 어크러시는 트레이닝 셋에 없는 클래스를 맞추는 문제에 대한 정확도이고, 파인 튜닝 어크러시는 파인 튜닝 후의 정확도입니다. 다음은 VIT와 기존 수타 모델들 간의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VIT 모델로는 VIT 회지 14와 VIT 라지 16을 사용을 했으며, 기존 수타 모델은 BIT 라지 노이즈 스튜던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14와 16은 입력 이미지를 14 x 14 패치나 16 x 16 패치로 분할을 한 후 이런 패치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VIT 휴지 14 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통해 데이터셋의 크기에 따라 VIT와 BIT의 성능이 달라지며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CNN 기반의 BIT가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큰 데이터셋에서는 VIT의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각각의 어텐션 헤드가 네트워크에서 셀프 어텐션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당 그래프를 해석을 하자면 점들의 색깔은 서로 다른 어텐션 헤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어텐션 헤드가 어, 주의를 기울이는 평균적인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값이 클수록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정보를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어텐션 헤드들이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초기 레이어는 세부 정보를 처리하고 깊은 레이어는 이미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논문은 VIT라는 이미지에 특화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도입하지 않고 이미지를 패치로 나눈 후 트랜스포머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할 경우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 또한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VIT를 다른 컴퓨터 비전 태스크에 적용하는 것이나 셀프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인 메소드를 탐구하는 것, 그리고 VIT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모델을 확장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이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